시청자 여러분, 결국은 이제 1월 31일 새벽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불철주야 잠을 자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진지하게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서 정권 교체의 논리와 이론, 그리고 이 정책 공약, 그리고 선거 전략을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요. 특히 이재명의 잘못된 점 낱낱이 제가 여러분들께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와 그리고 용기, 배짱을 가지고 제가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2020년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겨운 투자사자 제가 이 서초갑에서요, 우리가 분당돼 가지고 난리가 났고 사고당으로 돼 있을 때 제가 우리 당을 던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홀 다니신 그야말로 고진감래라고 열심히 제가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보궐선거가 생겨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정당한 심판, 즉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지금 한 10여 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면에서 지금 나름대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면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공정과 상식의 틀 안에서 우리 서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양식,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가장 큰 저의 뒷배예요. 저는 백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설치고 돌아다니는, 나오겠다고 명함 돌리고 지금 깃발을 날린 사람들 상당 부분이요, 다 뒷배가 있어요. 제가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죠? 뒷배. 이 뒷배를 깔고 공정과 상식에 반해서 출마한 사람들이요, 출마를 철회하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저는 배우라. 하루 만에 김재원 최고위원 대구에서 나오려다가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만큼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 당을 살려야 돼.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교체하는데, 그것도 압도적으로 교체하는데 기여해야 돼요. 내 욕심만 채우겠다는 권력을요, 사유화하겠다는 선수들 1, 2, 3명.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는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우리 서초 주민들의 수준에도 맞지 않아요. 권력의 사유화, 제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께 이제 실명을 제가 거론할게요. 근데 제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알아요. 권력을 사유화하는 사람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제 출마의 편, 전옥현이는 권력의 사유화, 제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저는 상명하복 정신에 투철하고 우리 당을 구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지, 권력의 사유하고는요 정반대 태측. 저를 빼놓은 몇 명, 한 서너 명, 이 사람들은요 권력 사유에 1번, 2번, 3등 전부 다 공동 1등 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들 찍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서초의 자존심이고 서초를 살리는 지름길이고 잘못된 정치 역사를 만들지 않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보궐선거의 경선, 여러분들께서요 당당하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진정성 있는 경선 후보자를 택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요즘 좀 힘이 나는데, 제 애청자들 중에서요, 우리 서초갑에는 안 살지만은 서초갑에 사시는 지인들한테 전부 전화하고 메시지, 저한테 다 전화가 와요. 누구한테 연락을 했다, 전부 열심히 뛸 것이다, 자신 갖고 뛰어라,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 국내외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서초갑 지역이요, 고속버스 터미널 다 아시잖아요. 반포동입니다. 모든 반포동, 그 다음에 잠원동, 그리고 방배 본동과 일동, 사동, 이 지역이 서초갑 지역이에요. 여기에 사시는 지인분들께 꼭 전화 한 통화, 메시지 하나 통해서 전옥현을 찍어라. 전옥현은 권력을 사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서초갑에 나와 있는 유력한 인지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권력의 사유화예요. 100%, 한 명도 예외 없이. 제가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제 방송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사랑하지만요, 안보도 중시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안보 무너진 거 다, 제가 안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33년간.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보수의 상징 안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만물박사 정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서초를 상징하는 정치인은 안보 전문가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국자, 정권교체 열렬한 지지자. 정권교체 이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전부 윤석열
캠프에 다 타이틀 하나씩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당당하게 공정과 상식에 맞게 기여를 하느냐. 멀쩡한 직책 버리고서 좀 선대에 들어가서 뛰고 있는 사람이 이거 그러면 서초 주민은 뭘로 보는 겁니까? 그거 안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에게 말이죠.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고 압도적으로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당선해서 다시는 공정과 상식에 반해서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하이에나들이 서초 땅에는 발을 들일 수 없게 이번에 단단하게 조건을 행사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사타파 뉴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43.8, 이재명 37.5, 안철수 9.8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정권 교체 쭉 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응답률이 제일 높은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요. 이 중도가 43.3, 진보 22.5, 보수가 27.9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 검증이 필요하다. 배우자나 가족 검증이 필요하다가 73.1입니다. 그리고 MB 스트레이트, 즉 녹취록 봤다가 84%, 영향을 줄 것 같다가 39.3%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보니까요. 이재명이 37.5, 그 다음에 윤석열 43.8, 안철수 9.8, 심상정 2.1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요. 39.3, 국민의힘은 42.2, 정 3.0, 국민의당이 5.7입니다. 당선 가능성도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윤석열 49.0, 이재명 42.1, 안철수 3.5, 심상정 1.0입니다. 그리고 이념 성향을 나누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도가 제일 높아요. 43.3대, 그 다음에 보수가 27.9, 그리고 진보가 22.5.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본래 2월 2일로 퇴원일이 정해졌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제법 늦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국민의 여야를 막론하고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굉장한 지금 긴장 속에서 지금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이런저런 가능성을 좀 내다보고 있는데 우선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낼 거냐, 아니면 반대의 메시지를 낼 거냐, 아니면 중도적인 메시지를 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정치판이 달라진다. 왜? 지금 현재 여론 조사 결과 나오는 걸 보면 박빈 구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 중에서요. 자기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표를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팬덤. 그래서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출렁인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후보와의 악연 이런 게 있더라도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예, 이러한 예측 당연한 것이죠. 정반대 아니야. 악연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메시지를 줄 거야. 아니야. 그래도 뭔가는 나올 거야. 아, 여러분들 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아니면 조용히 아무 말 메시지가 별로 없을 거야. 그냥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침묵을 시킬 거야. 이런 대충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저는 긍정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최소한 50%는 넘는다. 이렇게 봐요. 왜?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관성?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관성은 뭐냐? 재작년 2020년도 4.15 총선 때 나왔어요. 메시지. 뭐라고 나오느냐?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우위선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서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세요.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든 모두가 힘을 하나로 합쳐주길 호소한다. 단일되어 딱 심판 선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전인데요. 자, 2년 전인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 고생할 때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이 말을 싹 반대로 바꾸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그렇게 그러면 정치판을 못 읽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지나간 과거보다 앞으로 나온 미래가 지금 연세가 그래도 젊으시니까 여자들 지금 요즘들 여성들 100세 대충 넘어가요. 30년 이상을 살으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가정을 좀 강수한다고 가정을. 그러면 100세까지 사신다 해도 30년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보수의 힘을 실지 않고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인연, 악연 때문에
이 정권 교체에 큰 기회를 잃게 한다. 그러면요, 엄청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이 많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겠느냐? 절대 아니올 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 4.15 총선 때 내놓은 메시지, 그 연장선상에서 메시지 일관성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현 판세에서 정권 교체, 그리고 유지 등 많이 나는 데서는요, 25%까지. 이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외면하겠느냐? 이 민심의 흐름을 외면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로 긍정적 평가를 안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최소한도 절반 이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강도가 세냐 약하냐 이거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정권 교체 쪽에 중상 이상의 워딩을 통해서, 아니면은 워딩 자체는 점잖하더라도 메시지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야권의 국민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메시지일 가능성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딱 힘을 실어주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 그리고 만약에 친묵을 지킨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적자다. 보수 정권 교체 적자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야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단일 대우를 형성하게 보수태 통합을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데, 또 설령 그렇다고 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도층 이탈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선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연구원이니까 이건 현 여권 성향의 인물이죠. 윤석열 후보를 직접 언급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그가 만일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한다면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시한폭탄에 비유하면서 대선 막판에 상당한 파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표심의, 즉 국민의힘 표심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윤 후보에게 도움은 안 돼도 타격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가정해, 그렇다고 윤 후보 지지율에 플러스가 되진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지지층은 대부분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 반대로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 후보를 제1야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낸다면 이때는 전통 보수층 일부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혼선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큰 틀에서는 우리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또 그런데요, 굳이 이렇게 워딩을 통해서 입장을 표정하지 않고 어떤 특성한 표정이라든가 시선, 몸짓, 옷차림, 즉 몸짓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제 김건희 씨의 말하자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등판, 여러분들 관심이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띄울 수 있는 승부수는 뭐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의 등판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는 김건희 씨와 거리 인사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인사를 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요, 승부수의 가장 기조는 바로 과거에 그야말로 검찰총장 할 때 핍박받은 윤석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지금 말하자면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미 양력으로 새해 일성부터 나부터 변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요 낮은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겸손 전략, 이런 것이 이제 하나 승부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권 교체 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빨리 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 겸손 모드, 그리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윤석열, 이거를 보여주는 이러한 작전을 쓴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만한 국정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자로서의 안정감, 정책 컨셉트를 갖춘 합리적 의사결정권자의 이미지 확인하는데 주력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 뭐라고 그럴까요? 실수 이런 것도 현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승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진 정책인데요. 이 호남을 장악해야 되겠다. 호남에 대한 지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전남북 지역 이면 강구의 손편지, 즉 AI, 윤석열 이거를 지금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호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승부수 중에 하나가 TV 토론. 그런데 지금 이제 TV 토론이요. 이 마지막까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배우자 리스크를 좀 잘 넘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배우자 리스크는 사실상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승부수 중에 하나. 우리 보수 진영의 화학적 결합. 우선 이제 홍준표 의원은 상임 고문으로 합류했고요. 남은 것이 유승민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김종인인데요. 이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는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홍준표 의원이 상임 고문 타이틀 다뤘듯이 상임 고문보다 조금 더 높은 타이틀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김병준 또 김한길 이런 분들하고 같이 쓰리김 해갖고 불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임 고문보다 한 단계 높은 이름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타이틀을 줘가지고 명예롭게 선대위에 참여하는 이러한 뭐라 그러냐면 이 신의 한 수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화학적 완팀을 구성하는 이런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보도 중에 하나는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 이건 뉴스원에서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24, 25일 날 실시해가지고 바로 최근에 발표된 내용인데 20대 지지도만 중점적으로 이 전남 전라도 지역에서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호남에서 말이죠. 20대 지지율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47%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적인 호남 지지율 20%, 그러니까 마의 표 이거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원하고 전남매일 남도일보 이 세 개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20대의 경우에는요.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죠? 이 가상 대결에서 20대 대선 가상 대결 조사를 하니까 호남에서는 윤석열이 16.6, 이재명이 62.2입니다. 광주에서가. 호남이 아니고 광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는 이재명 69.4, 윤석열 12.8로 나옵니다. 그래서 호남 지지율이 낮게는 10%대, 높게는 20%대가 지금 나와 있어서 우리 윤석열 선대 쪽에서 상당히 흥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젊은 층, 이제는 묻지마 민주당 지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대의 경우에는요, 광주에서 윤석열 후보가 27.3, 이재명이 34.1, 전남에서 윤석열 29.5, 이재명 34.6입니다. 그런데 20대의 경우에 말이죠, 남성, 20대 남성으로만 딱 좁히니까 윤석열 40.1, 이재명 4.1, 전남에서는요, 윤석열 46.7, 이재명 28.6. 그러니까 전남 20대 남성 절반이 윤석열 지지예요. 자, 그래서 20%라고 하는 꿈의 득표율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호남에 갔고, 그 다음에 직접 윤석 후보가 쓴 손편지 이것도 이번 설 때 230만 가구에 도달이 되면 지금 마의 즉 꿈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김혜경 씨가 이 경기도 공무원 5급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 그래서 음식도 좀 배달시키고요. 약도 대신 받아오게 하고 이런 갑질을 했다. 그래서 지금 비서가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요.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SBS가 어제 29일 날 보도한 겁니다. 그제.
그래서 작년 초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한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서 이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불법 특혜 의전이다. 그래서 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이 대신 이 공무원이 대리 처방으로 약을 받아와서 받아온 거. 이거는 이제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고. 또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갖다 주거나 사적인 신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억약 부강형 갑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원일이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활용했는데 2018년 즉 경기도지사가 당선 직후에 2018년 9월에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지방행정관에 임명된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처럼 활동했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쓰고 표면 과정탄을 타고 행사 일정을 도는 공직자는 국무총리급인데 김혜경 씨의 불법 특혜 의전 의혹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서 위법과 불법을 처벌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모 씨가 말이죠. 선대위 차원의 별도 입장문을 안 내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배 씨가 이건 허위사실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공무원 전직 비서 폭로한 이분이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이 배 씨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 A 씨는 배 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 김혜경 씨의 약을 대리 처방 수령했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배달해주고 그 과정을 일일이 A 씨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A 씨는 SBS 보도 내용을 보면 일과의 90% 이상을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것이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배 씨는 총무과에 이렇게 있고 이 A 씨는 비서실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 배 씨가 이 SBS 측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세부 답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경기도에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도 없고 공무수행 중에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철수 쪽에서요. 윤석열 광고비는 결국은 세금이다. 이준석이 돈 10원이나 낸 적이 있느냐. 이렇게 강력히 지금 비판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당은요. 이 온라인 광고를 하면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광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안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비꼬았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바로 반박.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선 광고비를 집행할 자금도 정당 보조금이나 대선 이후 국고에서 보전받을 선거 비용에서 나오는 것인데 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만드는 국민의힘 광고비가 결국엔 세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광고비에 자기 돈 10원 한 푼 안 내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민의 혈세로 다른 당을 자극하는 금권 정치 행태를 보이느냐. 이준석 대표는 나이만 젊지 구태 정치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대선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처럼 세금이라고 함부로 대선 광고를 쓰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제 미사일 발사를 7번째 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딱 6자 공약을 내놨습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라고 하는 강수를 들었어요. 이미 최근에 이 사드 배치 문제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정상화보다는 기존의 사드 정상화 약속 하나 더 우위죠. 추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 체제를 갖추기가 어려운데 최소한도 사드 하나는 추가 배치해서 요격망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